진나라의 의미와 선계. 진나라의 선계. 진나라는 하상주의 봉건 제후국 시대를 마감시키고 천하를 통일한 국가로 진나라가 시작된 곳과 시기별로 이동한 위치만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진나라의 선조는 전옥주의 먼 후손인 여수이다. 여수가 배를 짜고 있는데 제비가 알을 떨어뜨려서 여수가 이 알을 삼키고 아들 대업을 낳았다. 대비는 절하며 바꾸는 순을 도와서 새와 짐승을 길들이니 새와 짐승들이 잘 길들여졌다. 이가 백예이고 순은 그에게 영시성을 내렸다. 고대 난생 신화 조작의 특징은 난생을 통해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고대 신화의 주인공들의 본래의 성이 무엇이었는지 전부 감추는 조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진나라의 선조 역시 사망 오제 중 오제의 한 명인 전욱 고향의 후손으로 여자인 여수에게서 시작된다고 조작함으로 해서 진나라의 성계를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상기의 내용을 추론했을 때 전욱 고향의 후손이라면 진나라의 선조는 고시에서 분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진나라의 시작 영시성을 내린 곳의 지명을 먼저 찾아봅시다. 항상 명심할 사항은 성씨와 땅은 일치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욱 고향에 계셨던 제경과 제왕의 성은 관중인 봉상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욱 고향의 후손인 진나라의 선조도 그곳에서 등장해야 됩니다. 순임금이 진나라의 선조인 백예에게 영시성을 내렸다고 했는데 이들이 봉지받은 영땅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충청도 청주의 군명을 청주라고 합니다. 청과 청은 같은 지명이었던 것으로 청 땅에 물이 있는 곳이 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영시성이 시작된 영주와 물수변이 추가된 영주도 같은 지명이 됩니다. 영주에 있었던 물의 지명이 영주이기 때문입니다. 전라도 고부의 군명을 영주, 안남, 고사불이라고 합니다. 제주의 군명을 탐나, 탕나, 탐모라, 동영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고부의 군명이 영주로 제주의 군명 동영주란 영주의 동부로 전라도 고부의 동부가 제주였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전옥 고향과 관련 고시와 관련된 제주 고시에 제주가 나왔습니다. 전라도 고부의 군명이 영주로 고부는 제후국 노나라의 국부라고 했습니다. 관중의 안 구중 궁궐에터 한강 건너 맞은편이 주공단의 노나라가 시작된 국부라고 했으니 정확히 그곳 영주인 한라산이 있었던 지역에서 진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탐 땅을 제주의 군명 탐나라고 하고 탐 땅에 있었던 포구가 탐진입니다. 전라도 강진의 군명을 금능, 양무, 탐진, 도강, 도무, 동움, 오산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금산의 군명을 금능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김포의 군명을 금능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강진의 군명이 탐진으로 김해, 금능, 금산, 김포, 금구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김해 금주에 있는 능침이 금능이며 산이 금산이고 포구가 김포이고 성이 금성이 되는 것은 지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금산이 바로 금강산이라고 했습니다. 진나라가 시작된 영주는 한라산으로 금강산과 한라산이 한강을 가운데 두고 서로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신중 동국 여지승남에서 상기 전라도 강진에서 조선시대 53주 6진인 조선 전체를 관할했다고 합니다. 53주 6진을 관할한 곳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그곳이 바로 구중궁궐에터 한성, 부리성, 부도성인 국내성이었습니다. 전라도 금구의 불호를 추가로 인용합니다. 이고개시에 청구의 봄이 오니 해는 중천에 떠오르고 좋은 경치 구경은 농상철 아닌 때가 좋아라라 하고 했습니다. 전라도 금구를 청구라고 합니다. 김해와 청주는 동일한 위치의 지역이었습니다. 진나라가 시작된 영주의 땅이 한라산에 위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자 이제 진나라의 성계로 다시 돌아와. 대비는 아들 둘을 낳았다. 하나는 대렴으로 조석씨의 선조가 되었다. 또 하나는 양목으로 비씨의 선조가 되었다. 그 현선은 비창인데 그 자손이 중국이나 이적 땅에 살았다. 비창은 하골 때 하를 떠나 상에 귀하여 탕을 위해 수레를 몰았고 명주에서 거를 물리쳤다. 대렴의 현선은 맹희와 중현인데 새의 몸을 하고 사람의 말을 했다. 제태무가 이를 듣고는 점을 치고 수레를 몰게 하니 길하여 아내를 얻어 주었다. 태무 이래로 중현의 후손들이 대대로 공을 세우며 운을 도움으로써 영시성이 많이 드러나게 되고 마침내 제후가 되었다.
참으로 공교롭게도 진나라의 성계에 백제의 신하인 온주의 조석씨와 비류의 비씨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이란 관중의 한양장안이라고 했습니다. 평안도 정주목의 군명을 귀주정원 조천이라고 합니다. 정주의 군명 조천은 조석씨가 있었던 곳으로 군명 귀주란 왕부의 성 귀성인 국내성이 있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진나라가 있었던 곳입니다. 진나라의 건국과 이동. 거의 모든 제후국들은 동일한 장소에서 봉급을 받고 발전, 퇴보 또는 멸망의 길을 걸어왔지만 진최황제의 진나라는 동일한 장소가 아닌 이동과 이동을 거듭한 끝에 마지막 종착점인 함양에서 천하를 통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를 검증해야지요. 제가 보았을 때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 확인합니다. 부영국 시대. 다음 백과사전의 진주에 기원전 10세기 목축으로 이름나 있던 경구의 비자는 주나라 효왕으로부터 진업인 감숙성 청수연에 봉해져 서융의 방위를 맡음으로써 진을 일으켰다. 효왕이 이렇게 말했다. 옛날 백예가 순을 위하여 가축을 관리하여 잘 번식시켜서 봉토와 영치성을 받았다. 지금 그 후손들이 짐을 위해서 말을 번식시켰기에 짐이 땅을 나누어 주어 부영국으로 삼고자 한다. 그리하여 진의 도읍을 정하게 하고 다시 영씨의 제사를 잇게 하고는 진영이라 하였다. 또 신우의 딸이 낳은 아들을 패하지 않고 대락의 적자로 삼아서 서윤과 잘 지내게 하였다. 진나라를 부영국이라고 했습니다. 왜 부영국이라고 했을까요? 평양의 진산 금수산을 금강산이라고 했습니다. 금수산의 정상 부분이 모란꽃무늬 닮았다 해서 금강산 지역을 연주라고 했으며, 그래서 금강산 지역을 모란 연꽃무늬의 금부영인 부영국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진나라가 시작된 영주가 한라산이며 진나라가 도읍한 청수현이 금강산 지역으로 상기에서 청주와 김해는 동일한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신중동국여지스남이 정확한 것입니다. 한강을 압록강인 청하라고 합니다. 진나라의 진읍인 청수와 청하는 동일한 지명으로 금강산과 한라산이 맞붙어 있는 한강변 지역에 진나라가 있었던 곳입니다. 진읍을 청수현이라고 합니다. 청수현 역시 청주에 있었던 물이 청수입니다. 자, 그러면 진읍이 있었던 감숙성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감숙성이란 감주와 숙주의 합성어입니다. 감주, 경상도 계령현의 군명을 청주 감문 감주라고 합니다. 충청도 청주의 군명을 청주 청천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계령의 군명이 감주로 경상도 계령과 충청도 청주는 청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이곳이 감숙성의 감주였던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숙주, 감숙성의 숙주란 평안도 숙천의 군명을 숙주 진국 평원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숙천의 군명 진국 평원은 금강산 지역의 지명들로 평원과 평양은 동일한 지명이며 진국 진에 지나는 동일한 지명으로 이곳이 비당금제의 금지역인 금강산이라고 했습니다. 진나라의 진읍이 한강인 청하와 금강산 지역에 있었습니다. 양공시대. 진은 기원전 8세기 초 주나라가 견흥의 공격을 받을 때 유황을 도왔고 기원전 771년 평왕이 동쪽 낙읍으로 천도하였을 때에는 이를 호위한 공으로 섬서성의 서부 지역을 맡아 제후로 승격하였다. 이가 양공이다. 진나라는 기원전 7세기에 무공 때부터 정복지를 현으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현이라고 해도 그것은 명목일 뿐 실상은 읍과 다름이 없었다. 진나라가 관중인 봉상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주 유황이 있었던 관중의 국내선 지역을 도울 수 있었던 것으로 진나라의 양공이란 양양을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며 무공이란 무주를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제후였습니다. 그런데 진나라가 시작된 진읍인 청수현의 청화와 이곳 양양 무주의 지명이 일치됩니다. 강원도 양양의 군명을 익현, 덕령, 이문, 익령, 덕령, 양주, 양산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개천의 군명을 연주, 조양, 익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광산의 군명을 무주, 광주, 익주라고 합니다. 경상도 예천의 군명을 양양, 청하라고 합니다. 경상도 하동의 군명을 하남, 청하라고 합니다. 상기는 양양, 청하, 익주, 익현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들로 진읍의 청수와 양공의 양양, 무공의 무주는 동일한
지역이었습니다. 옹성시대. 진나라는 기원전 7세기에 무공 때부터 정복지를 현으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현이라고 해도 그것은 명목일 뿐 실상은 읍과 다름이 없었다. 진나라는 감숙성 동부에서 위수 연안을 따라 이동하다가 무공의 동생인 덕공때에 옹성으로 이동하였다. 덕공 원년 처음으로 옹성의 대전궁에 거했다. 소, 양, 돼지 각각 300마리를 희생으로 삼아 부치에서 제사 지냈다. 옹성에서 거하는 것이 좋을지를 점치니 후대 자손들은 황하에서 말에게 물을 먹이게 될 것이다 라는 점괘가 나왔다. 위수란 불이 부도에 흐른 물인 불이수인 박수의 한강이라고 했습니다. 진나라가 있었던 총수인 청하가 바로 한강인 불이수의 위수였습니다. 이곳 한강인 위수를 따라 올라가서 서주가 여산 봉화의 사건으로 패망하고 낙양으로 천도하고 비워져 있었던 관중의 옹성인 국내성에 입성했던 것입니다. 함양시대. 진효공 12년에 함양의 성을 건설하고 효공의 아들 해문군이 기원전 325년 왕을 칭하니 열국이 이에 따랐다. 진시황제 진나라의 수도 함양은 조선의 함양 함안입니다. 자, 그러면 진나라 함양의 비밀을 하나 더 밝혀봅시다. 경상도 함양의 군명은 허주 천령 함양이라고 합니다. 허주란 삼국지의 영웅 조주가 천도한 호도이기도 합니다. 위키백과를 인용합니다. 허창은 호도 고성으로 한이 고도 유지라고도 불린다. 조주가 이곳에 성을 쌓고 수도를 세워 허창호도라고 불렀다. 성내의 주요 건축물로 허창궁, 경복전, 승광전, 영시대 등이 있었으나 남북조 시대 유성 때의 전화로 불타고 말았다. 허도와 경상도 함양의 군명 허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조선의 전궁 경복궁이 이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진나라 함양의 정체를 아시겠는지요? 진시황제가 이곳에서 천하를 통일했던 것입니다. 이곳 함양이 바로 관중의 한양 장안이었습니다.